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지인들하고 카톡 대화 중에 무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 같지만 거의 다 의문조차 가지지 않는 이런 단어를 저는 매우 사랑하죠. 우려야 할 국물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없을무 알식, 아는 게 없다? 보통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자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깊이와 변화에 혼이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죠. 오늘 자신의 그 인식의 틀, 그 칸막이를 살짝 건너가 볼까요? 차원벽을 지키는 천사들이 잠깐 딴전을 피우는 동안의 말입니다. 약간 위험한 모험일지 모르나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차원의 벽을 완전히 넘어갈 열쇠가 그 두 글자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잠깐. 구글에서 제 채널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시청자가 내 동영상을 매우 좋아하고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거 칭찬이죠? 이 말을 해독해보면 보신 분이 또 보고 계속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독자는 참 안 느네요. 우리 번님들, 내용이 괜찮다 싶으시면 친구들한테 링크 전달 좀 해주세요. 사랑해요. 자, 무식에서 먼저 해석해야 할 글자는 식입니다. 식. 왜냐하면 한자는 영어식 배열이죠. 그래서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식 한 문자가 그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알다, 기록하다, 깨닫다, 깃발 등의 의미를 꾸러미로 꿰차고 있는데요. 한자의 훈을 볼 때 그걸 병렬형, 나열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공부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 저런 의미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을지 그걸 상상해 봐야 하는 거죠. 네, 상상은 힘입니다. 그것도 즐겁고 설레는 힘이죠. 즉, 깃발은 무엇을 결정할 때 깃발을 꼽아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내 땅이다, 우리나라 땅이다 등등. 그리고 알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하죠. 안다는 것은 깨달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연결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대표할 때 알식자를 쓰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봐야 돼요. 가령 낙엽을 봤어요. 낙엽이 떠르르 날아서 떨어집니다. 아기들이 그걸 본다면 어떡할까요? 펄럭이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뒤뚱뒤뚱 다가가서 만지려고 하거나 깔깔거리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뭐가 그렇게 신기할까요? 새롭고 신기한 우주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어른인 당신은 어때요? 낙엽을 보며 자동적으로 정리가 시작됩니다. 머릿속에서 이건 낙엽이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잎사귀에 수명이 다 된 것을 의미하고 그러니 죽음이고 가을이 깊었다는 증거이며 곧 추워지겠지. 옆구리는 오늘도 시렵구나. 짬뽕에 소주나 한잔 할까? 자, 이런 식으로 정말입니다. 언어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런 자동화 작용이 머릿속에서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식의 작용이죠. 인식, 의식 이런 단어에 쓰이는데 또 불교의 육식이라는 말에도 쓰이죠. 육식. 거기가 아주 매우 심도 깊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접수를 6가지로 분류했어요. 육식. 6가지라고 하는 순간 퍼뜩 떠오르는 게 있나요? 네, 육근입니다. 육근, 뿌리근. 우리에게는 6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6개의 감각의 뿌리가 있죠. 그래서 육근이라고 하는 건데 육근은 아니비설신의입니다. 육근의 인식작용을 육식이라고 하는 거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5가지네요. 이 5가지를 전오식이라고 합니다. 우선 맞이하게 되는 5가지 감각 이런 뜻이죠. 이걸 종합해가지고 요리하는 것을 육식이라고 해요. 정말 요리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 보고 들은 거, 맛, 느낌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잖아요. 이게 육식입니다. 가령
내 여친이 나랑 커피를 마시다가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커피를 뿜었어요. 그 뜨거운 커피가 내 얼굴에 난사되었던 기억을 한다면 그 당시에 보았던 그녀의 자태, 뿜는 소리, 커피 분사가 내 얼굴을 뒤집어 쓰던 그 격렬한 감촉, 그리고 잠시 후 내 혀에 느껴진 정체 모를 향기와 단맛 등이 종합되면서 버무려지겠죠. 그 모든 오식을 합산하여 저는 이런 생각에 이릅니다. 헤어지자. 이 육식의 작용은 현묘하죠. 아주 현묘해요. 어떤 짐승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화에는 문제도 사뭇 뒤따르고 있죠. 너무 빨리 편리하게 자동화되어 비슷한 감각이 접수되면 덩달아 그 결론으로 보내버리곤 하는 그 문제입니다. 어떤 훌륭한 스승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열띤 강화를 맨 앞자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도울 선생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다가 그분의 침이 내 얼굴에 튈 수 있죠. 그건 예로부터 스승의 침, 경혜라고도 하는데 지극히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침 자체가 고귀한 게 아니죠. 그렇게 열성적으로 그분 앞에서 들었다는 얘기죠.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그 침을 맞았다는 것은 그렇게 가장 밀접한 배움을 가졌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승의 침이 얼굴에 닿는 순간 예전에 그 무리했던 여친의 커피가 내 얼굴에 난사되던 그 데이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과 1초 사이에 스승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인상을 찡그리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너무 편리한 일들은 부작용을 내포하곤 합니다. 경솔해져요. 선입견을 장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입견. 어리석은 이는 언제나 기존 데이터에 의해 지금 이 순간을 분석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편하니까요. 저 여자는 메브리코야. 메브리코는 마의상법에 의하면 남자의 고열을 빨아먹는다고 했어. 상종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또 저 남자는 범죄자의 얼굴이야. 눈 마주치지 말아야지. 왜 다들 인사하지? 우리 그룹 회장님이네. 이런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을 보면 누구 닮았다라고 바로 판단하고는 입 밖에 또 내밀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누구 닮았어요. 개그우먼 오남이 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오재미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못생긴 사람 말고도 멋진 사람을 비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신뢰예요. 자기 내면의 쪼잔한 데이터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둘도 없는 존재를 판별하려는 그 경박함. 그런 사람 앞에는 저 하늘도, 대지도, 삼라만상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기적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시기라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고 덧없거든요. 내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는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이 몇 테라바이트라 할지라도 말이죠. 무한에 비하면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예전 어느 때는 가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무가치할 수도 있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지금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이야기죠. 남자는 부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다. 이런 관념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왕성한 꼰대 냄새에 모두들 자리를 피하곤 할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는 내면에 기억된 수많은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를 무조건 믿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접수된 감각에 대해서 지혜로운 이는 어떻게 접수하고 대처할까요? 가령 당신의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학교 가기 싫어. 이 말을 접수한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지 모르니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라고 따져 물어볼까? 아니 얘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닐까? 학교를 안 가면 공부를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나기 어렵고 인생이 회색빛으로 되어버린다는 걸 얘는 모른단 말인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자, 이런 식을 우매한 자의 즉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냥 줄여서 반응이라고도 해요. 자,
반응의 언덕을 넘어갑시다. 충동의 산을 넘어갑시다. 이제는 거기에 거대한 지평이 새로 열릴 겁니다. 식이 접수되었을 때 바로 빅데이터에 연결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바라볼 시간을 좀 가질까요? 음미하듯이. 처음 맛보는 과일을 조심스레 깨물어 보듯이. 그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여백과 같은 시간을 즐기셔도 좋겠죠. 아무 데이터에도 물들지 않은 그 순수한 느낌. 내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방금 말했어. 이건 무슨 의미일까? 어떤 마음의 행로 끝에 이 말이 나온 걸까? 아마도 훨씬 진보된 대안이 도출될 것이 틀림없겠죠. 이렇게 접수된 식에 기존의 데이터를 바로 뒤집어 씌우지 않는 것을 무식이라 합니다. 인식된 그것을 가만히 음미하는 것, 그게 무식입니다. 무는 단지 없음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음을 뜻하기도 하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가 바로 그 아무렇지 않음입니다. 식에 아무렇지 않다. 내가 본 것에, 내가 들은 것에 난 어떤 선입견도 덮어씌우지 않는다. 그저 본다. 그저 보는 내게 상처가 생길 리 없죠. 그저 보는 내게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보는 행위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견, 바로 봄입니다. 무안입이 설신을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반야심경을 천고의 법음으로 울려 퍼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무식입니다. 우리 이 순수한 백설 같은 무식으로, 그 어린아기 같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 볼까요? 우리 안의 무식에게 경배드립니다.